여러분, 보유세 떠넘기기 때문에 나는 월세 난민이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말입니다. 그만큼 월세 금액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또 월세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여러분, 월세 비중 굉장히 커져요. 2022년 현재 서울 월세 비중이 50%를 결국 넘었습니다. 51.6%가 됐어요. 51.6%. 야, 참 이런 걸 보면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어떤 주거사다리가 완전히 붕괴돼 가고 있다. 이 느낌을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여러분, 주거사다리라는 건 전세가 기초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에 살다가 그죠? 그러다가 전세를 넓혀가고 그러면서 그 전세돈과 합쳐서 작은 아파트를 사고 그러면서 돈 더 벌어서 아파트를 늘려가는 이게 대한민국의 주거사다리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이렇게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주거사다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임대차 3법을 시행할 때 이런 우려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월세 비중이 커질 거라고. 게다가 세금 폭탄을 때릴 때 월세 비중은 더 커질 거라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고요. 정관전 TV에서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은요. 뭐라고 이야기했나? 월세가 왜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월세가 왜 나빠요? 야, 진짜 그거를 보면 여러분 그냥 우라가 터집니다. 우라가. 월세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월세 사는 사람. 저도 사무실이 월세고 뭐 아마 대부분이 월세 사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월세 사는 게 뭐가 나쁘냐고요? 그냥 그런 말을 하고 싶더라고요. 네가 살아봐라 이렇게 말입니다. 월세 사는 사람들의 그 서러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저도 옥탑방부터 시작해서 단독주택의 전세, 뭐 아파트 전세 이렇게 살면서 거의 한 40년, 50년 만에 집을 샀거든요. 40년 만에 우리 집을 샀나요? 그게 우리네의 어떤 주거사다리였는데 말입니다. 앞으로는 월세 비중이 이렇게 커지면요. 결국 젊은이들, 우리 아이들, 딸 이런 친구들이 다 고통을 겪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전세 비중은 2022년 기준으로 48.4%로 떨어지고요. 월세 비중은 51.6%까지 늘어났습니다. 2019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월세 비중은 41%밖에 안 됐고요. 전세 비중은 59%가 됐었습니다. 2020년도 마찬가지고요. 2021년 당장 말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된 해입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작되자마자 달라지잖아요. 전세 비중은 54%로 떨어지고요. 월세 비중은 46%로 올라가더니 급기야 올해 들어서서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이렇게 달라진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과연 국민을 생각하나요? 안 합니다. 그들은요 권력에 기생하면서 권력만 바라봅니다. 개처럼 말입니다. 권력만 바라보면 침 질질 흘리면서 나한테 자리 하나 안 주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신이 없잖아요. 국회의원들이라는 게. 임대차 3법이 되면 이렇게 되리라는 거 모두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것은 야당은 못 막았으며 국민들만 목이 터져라 외쳤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세금 폭탄 진짜 안타깝습니다. 결국 못 사는 사람들만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다는 거예요. 주거사다리까지 무너지니 집 사는 것도 어려워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말입니다. 세금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것을 월세로 전가하기 때문에 아니면 전세로 전가하기 때문에 이게 월세 비중이 높아지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가하는데 내가 전세를 더 올려달라고 하는 집주인의 말에 올려줄 수가 없으니까 월세로 전환하는 그런 뼈아픈 사연들도 지금 넘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보유세가 폭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보유세가 뭐가 폭탄이냐? 아니 OECD 기준으로 우리가 낮아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것은요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OECD 주요국 중에 2016년 대비 2020년 부동산 보유세 증감을 보세요. 대한민국 50.5%예요. 미국은 14.4%고 독일은 10.7%고 캐나다는 8.6%입니다. 일본은 7.8%고요. 영국은 마이너스 1%입니다. 우리만 50.5%예요. 너무 빠른 속도로 폭등했죠. 여러분 50% 오르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5년 동안? 아마 여러분 문재인 정부에서 50% 오른 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요. 거의 최저임금도 50% 가까이 올랐죠. 물가는 50%가 아니라 한 100% 올랐다고 생각될 정도로 많이 올랐어요. 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난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세금은 50% 오른다 이러면 국민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가렴 죽으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가렴 죽우. 가렴 죽우가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세금을 매긴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오죽했으면 문재인 정부를 가렴 죽우 정권이라고 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보유세 폭탄을 때리고 또 보유세 폭탄 때문에 많은 전세 사는 사람들이 월세로 돌리고 또 월세 사는 사람들은 서울에 살지 못해서 월세 난민이 되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수도권으로 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임대차 3법이 2년 되는 7월이에요. 그러면 지금이 5월이니까 지금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쪽은요. 지금부터. 그러면 나는 월세 난민이 된다. 이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서울이 비싸니까 경기도로 나가겠다. 지하철 중심으로 경기도를 나가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아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권력자들, 지도자들, 국민 좀 생각하면 안 될까요? 자기 권력에 눈이 벌어서 침 질질 흘리면서 권력자들 바라보지 말고요.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국민들을 바라봐 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국민들은요. 너무너무 좋아해서 아마 더 많은 지지를 할 겁니다. 그게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대한민국에 절실한 거 아닌가 싶어요. 특권 좀 내려놓으라고 그래요. 특권 좀. 검찰이 특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특권 다 박탈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왜 우리하고 달라야 되죠? 그들이? 그들은 우리의 대표일 뿐이에요. 우리의 대표라고 해서 그들이 특권을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아든가 우리보다 더 못해야 되죠. 왜? 우리를 위해서 봉사를 해야 되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혹은 지역구 주민을 대표해서 갔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봉사할 사람이 특권을 가지고 어험하고 어깨 세우고 고개 빳빳이 들고 다녀서 되겠습니까? 저는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대한민국이 바뀔 거예요. 국회의원 특권 완전히 우리 국민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아니면 더 밑으로까지 떨어뜨려야 됩니다. 저는 그게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지들 마음대로 세금 폭탄 때려서 국민을 괴롭게 하지 않을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 주민 소환제 바로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 다 소환시켜야 돼요. 그것도 뭐 투표까지 할 거 없고요. 투표까지 할 거 없고요. 그냥 상시로 보이게 하면 됩니다. 상시로. 그래서 못하면 소환이라는 숫자가 눌러서 이게 어느 정도 일정치를 도달하면 다시 소환돼서 국회의원 선거 다시 하는. 저는 그런 시대가 빨리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이 편할 겁니다.